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5일 정도 되었네요. 그쵸? 참 시간이 빨라요. 저도 그만큼 유튜브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조금 유튜브를 한 50편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계속 올려보려고 해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지금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릴 주제는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버 채널이에요. 거기서 소개된 행복은 마음 먹기에, 죄송해요. 제가 이거 좀 보느냐고.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운국 교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을 조금 섞어서 보충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분 처음 시작은 이래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까? 라는 반어적인 뉘앙스로 저는 들었어요. 사실 생각을 바꿔도 행복해지기 어렵다. 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는데, 다른데요. 틀린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의 내가 가진 마음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도 서은국 교수님도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설명이 없는데 생각을 제가 처음 이렇게 했지요.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사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왜 바꾸기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각도 어찌 보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떠오르는 게 더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어휘 표현도 생각을 하다도 있지만 생각이 나다. 이거는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치요? 자동이죠? 생각이 떠오르다. 이것도 자동이에요. 생각이 스쳐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는 것보다 사실 떠오르는 거,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행동하는지를 무의식적인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인 걸 잡기가 어렵다는 건 뭐야?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어쨌든 편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생각은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유튜브에 소개된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성공한 사람들 꽤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과 다른 환경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경험이 들어와야 되고, 왜요? 내가 꾸준히 매일 하던 행동만 하면 다른 게 안 들어오면 내 생각으로 계속 굳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실되게 내가 다른 거를 봤는데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것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수용적인 감각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진짜로 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또 다른 느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들이 들어와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 그걸로만 계속 돌게 되면 새로운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지식도 들어와야지 나의 생각도 내가 의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 같은 데서 지식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뭔가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전환점이 생겨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반복되는 삶 안에는 내 생각을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루틴화된 삶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가 쉽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은국 교수님도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감정은 의지나 결의로 바꿀 수 없다. 저도 동의해요. 감정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무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도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만든 유튜브에서도 설명했듯이 감정은 우리가 여지껏 쌓아온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결과물이 감정이에요. 어떤 결과물은 내가 좋은 감정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쌓이는 게 없어요. 왜? 그거는 좋은 거는 내 생존에 위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생존에 위험이 된다라는 건 안 좋은 감정들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그냥 내 무의식에 쌓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비슷한 감정 그 비슷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했던 그 경험들에서 느낀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 내부 감각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거를 감지해서 뇌가 언어로 이 감정은 뭐, 불안하다, 두려움이다, 이런 걸로 뇌가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에 맞게 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의지나 결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성장하고픈 욕구가, 이것도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우선은 미워지는 거야. 왜? 내가 어쨌든 내 성장이나 기타 나한테 좋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좋은 행동들을 조금씩, 이거 새 다짐, 제가 얘기했듯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막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선한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짜로 길거리에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이거 집어다가 휴지통에 넣는 것도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이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양보해 주는 것도 선한 행동이고 정말 많아요. 그냥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드리는 것도 선한 행동이고,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짤막한 선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 행동들이 나도 의식하지 모르게 좋은 감정으로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조금씩 바꿀 수 있지, 내가 나를 확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원국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저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어, 옛날에 이분이 이제 심리학과 교수니까는요, 옛날에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니, 거의, 이제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고 하나요? 지금의 심리학에서는요, 인간도 다른 동물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 동물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하고 번식이에요. 우리 인간도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내가 고차원적인 의식적인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물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뇌도 생존이나 번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계에서도 이거를 이제는 기정사실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우선은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나의 행동도 내가 조금 못하는 행동들, 내가 좀 잘못하는 행동들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도 일반 동물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나의 생존에 불합리하면 화를 내고 두려워할 뿐이야.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보다는 이해력이 더 넓어져요. 왜? 다른 사람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생존에 위험이 느껴지니까 무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나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그렇게 화낼 일도 많지 않아요, 정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응? 이거는 계속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누누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 우리 인간이 뭐예요, 지금요? AI 로봇도 개발하고 있지. 저 달나라에도 우주선을 띄우고 있지. 대단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여기까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감정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예, 맞아요. 감정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정을 포스트잇 조그만 데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 생각보다 많이 못 쓸걸요? 그쵸? 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습관이에요. 그거를 다양하게 안 써본 것도 있고, 또 다양한 감정을 하나의 감정으로 묶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감정은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듯이 어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의 뇌가 생존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이나 번식에 안 좋으면 우선 드는 게 뭐야?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도 그 깊게 들어가면 왜 불안해? 내 생존에서 불안이 생존에 위험이 생길까 봐 불안한 거야. 근데 이 불안도 어떻게 생각해? 두려움, 불안, 어? 또 뭐죠? 공포. 이 모든 나쁜 감정은요, 감정 기저 안에는 내 생존이나 번식에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 감정이에요. 안 좋은 감정은요. 그리고 좋은 감정은 뭐다? 반대로 불안하지 않은 거. 내 생존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 내가 번식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삶이 바로 생존에 위험이 없는 상태, 내 번식에 위험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행복인 거예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존의 불안, 맞아. 생존에 조금 불안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의 기본 조건, 완도, 내가 생존에 불안하면은 그때 내 몸에 항상성이라고 신체에, 그게 깨지는 게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앞에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스트레스가 안 나오면 그 앞에서 릴리리 만보하면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정말 하나도 없으면 맹탕이면 일찍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계속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우리가 가진 유전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나 내기하는 거는 유전자 거의 뭐 서은국 교수님은 40% 얘기했는데 반반 정도 얘기해요. 50대 50. 50은 유전, 50은 환경.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전적인 거에는 진짜 유전적인 그 DNA 하나 기본 요소거든요. 근데 이 환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50대 50이면 사실 반반이야, 확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은국 교수님은 얘가 더 강하다고 했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 보세요. 나한테 유전인자를 준 나의 부모님이 이 환경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냥 있냐? 많이 있다죠. 이 환경도 부모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부모님의 영향권이 유전자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 서원국 교수님도 그래서 유전인자가 강하다고 한 이유가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환경을 바꾸고 싶지만 부모님 아래서 계속 생활을 하면 그거를 사실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성국 교수님은 일란성 쌍둥이 어찌하다가 해외 입양된 사람과 국내에 있는 사람이 유전인자는 같지만 다르게 성장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너무 100% 달라졌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받기 싫은 습관이나 생활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20살 전까지는 나오기 어렵지요. 그렇죠?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20대 이후에는 나오는 게 답이에요. 나의 좀 더 나은 진화를 위해서는. 응? 이 얘기도 조금 더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해드리겠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지 않은 생활 태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모님을 만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렇다고 너무 저기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가족이라고 해서 자주 만날 필요 없어요. 자주 만나서 안 좋은 것보다는 가끔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가끔 몇 시간 만나는 게 낫지. 이렇게 나를 조금씩, 조금 나은 사람으로 진화시키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는 충분히 가능한,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그리고 저를. 고맙습니다.